중년 분들 이렇게 처진 눈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상안검 수술이라 그래서 쌍꺼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눈썹 밑에서 많이 하죠. 눈썹 위는 흉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마를 올리는 이마 거상술. 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전문의 큰경대 원장입니다. 중년 분들 이렇게 처진 눈, 피부가 많이 처지고 눈이 덮여서 이런 경우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상안검 수술이라 그래서 쌍꺼풀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눈썹 밑에서 많이 하죠. 눈썹 위는 흉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고, 눈썹 밑에서 하는 눈썹 하 거상술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마를 올리는 이마 거상술.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도 실은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마 거상을 하고, 어떤 경우는 눈썹파를 하고, 어떤 경우는 상안검을 하고. 근데 어떤 걸 가장 많이 하느냐, 같은 환자를 왔는데 어떤 병원 가면 눈썹파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 저는 이제 상안검을 먼저 하라고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상안검을 먼저 하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가 처진 양이 많다 보면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필요한데, 그래도 한 가지만 한다면 상안검이 가장 많이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안검을 우선적으로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눈썹파를 하던가 이마 거상을 하던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병원에서는 상안검보다는 눈썹파 거상을 해라 이런 병원이 더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이마 거상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해라 이런 경우도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상안검 수술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상안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가장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는 둘째치고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안검 수술하는 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고,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스케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안검 수술을 먼저 해라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상안검 수술을 할 때 얇은 피부 안에서만 좀 잘라내고 정리를 하는 걸로 기자는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상안검 수술만 하면 바깥쪽은 좀 처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죠. 한 70%, 80%는 좋아졌는데 20, 30%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눈썹파 거상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안검 수술을 1번으로 잡고 이후에 추가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이제 상안검 수술한 케이스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 보시면 상안검 수술 한 달 정도 후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환자가 오면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더라도 좀 올라가고, 이마 거상은 아마 안 하실 것 같지만 여기는 좀 넓고 눈썹 거상 잘라내는 거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 얇은 피부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피부가 늘어져서 이렇게 얇아졌는데, 얇은 피부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이걸 당겨봐야 개선 효과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나타나고, 좀 뭔가 아쉬운 느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쌍꺼풀 아래도 좀 살이 많고 위에도 좀 살이 많고, 이 부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직접 잘라주게 되고, 수술 후에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두꺼운 피부라는 거는 한 이 정도부터는 이제 약간 두꺼워지거든요. 여기 밑에는 다 얇은 피부예요. 얇은 피부 안에서만 자른다는 건 여기까지 자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밑에서만 좀 잘라내면 수술 후에도 얇은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가 이상하게 된다는 건 없고, 또 쌍꺼풀을 좀 옅게 해야 되겠죠. 나이 들어서 하는 진한 쌍꺼풀은 절대 어울리지 않고 되게 강해 보이고, 이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고, 또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에 이렇게 상안검 수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눈이 꺼진 게 심해서 지방 재배치라는 거, 이분도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피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간접적으로 당긴다는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당겨지고, 그래도 이렇게 얇고 처진 피부들이 직접적으로 잘라준 게 좀 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부어 보이긴 하는데, 앞쪽을 보면 이렇게 얇은 피부가 그대로 위에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도 경계를 보면 대략 여기까지가 얇은 피부, 여기서부터 요 위에는 좀 두꺼운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 얇은 피부를 그대로 살려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많이 잘라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 않게 하고, 쌍꺼풀도 너무 진하지 않게 수술을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상안검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재수술 케이스인데, 방 꺼짐도 심하고 처진 살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이런 거를 정리를 최대한 해줘야 예쁜 모습이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수술을 하고, 위에는 얇은 살을 그대로 놔두니까 크게 이상하지 않고, 잘못된 케이스를 보면 여기가 두꺼운 살, 여기가 되게 강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방 꺼진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채워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상안검 수술 제가 많이 하는 이유, 상안검 수술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눈썹하고상, 감하고상 하나 저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안검 수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필요하거나 지방이 꺼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어쩔 수 없이 상안검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는 경우더라도 피부를 적절히 잘 잘라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꺼운 피부와 얇은 피부가 만나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에서는 상안검 수술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얇은 피부끼리 다시 만나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안검 수술 저한테 맞는 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